자, 지금부터 동영상 업로드용, 다시 동영상 업로드용 촬영하는 법, 그리고 동영상 업로드가 아니더라도, 대면 면접 하시는 분들 실전 연습할 때, 이제 촬영하는 거 할 때 주의사항,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답안의 예시를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카메라를 갖다가 보실 때 주의될 게 뭐냐면은 카메라 화면을 보시면 안 돼요. 다시 카메라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의 구멍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카메라 화면은 지금 요 밑에 있어요. 밑에 있고 카메라 구멍이 여기 있어요. 카메라 구멍이 여기 있거든. 여기가 카메라 구멍이거든. 그래서 카메라 구멍을 봐야지만 이제 정면을 보는 것처럼 보이고요. 자꾸 카메라 화면을 보시면 차라리 이렇게 촬영하지 말고 이렇게 촬영해요. 뒷면을 카메라 보면서. 그렇게 이제 촬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렇고 물론 이제 뭡니까? 꼭 카메라 구멍만 보지 않고 카메라 아니면 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도 큰 문제 될 건 없어요. 없는데 기본적인 시선은 어쨌든 간에 교수님의 눈을 마주친다고 생각한다면 카메라 구멍이 이제 여러분의 정면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의 어떤 위치 각도는 얼짱 각도 이딴 건 안 돼요. 이딴 건 안 되고 그냥 정면 해가지고 자 위아래로 한 15도 정도 해서 한번 올려도 보고 한번 내려도 보고 그냥 카메라를 갖다 올려도 보고 내려도 보고 하시면서 그냥 여러분이 보기 편한 거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별 차는 없어요. 어차피 별 차는 없거든. 그러면 되고 그 다음에 동영상 업로드용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구체적으로 주의할 사항들을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업로드용이 아니고 이제 연습용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촬영을 한다면은 이제 대면 면접하는 분들이죠. 대면 면접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촬영할 때 좀 멀찍이 해가지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태도적인 부분도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촬영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은 동영상 업로드용을 중심으로 하는 거여서 보통 좀 상체가 나오게끔 그렇게 이제 촬영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이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구체적인 건 대학에 나오는 거 소리 이제 요거 봐야지 돼요. 하면 요거 대학에서 제시하는 거 주의할 사항들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전처럼 해야 되는데 다시 촬영은 반드시 실전처럼 중간에 실수하더라도 어버버버버 하지 말고 이제 그거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답변할 때 주의사항. 학주 농군의 TCR리 무슨 말인지 모르면 제 무료 동영상 다시 무료 동영상 있습니다. 그거 꼭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답변할 때 조심해야 될 거 내가 답변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그게? 교수님이 다시 듣기 좋다는 얘기예요. 듣기 편하게.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끔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을 위한 답변을 하셔야지 나를 위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사람이 듣기 편한 답변이 뭡니까? 그게 그게 논리적, 구조적, 질서 정연한 그런 의미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게 뭐냐면은 논리적 답변과 논리적이지 않은 답변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조적 답변과 구조적이지 않은 답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질서정연 답변과 질서정연한 답변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냥 감으로 한다. 절대로 안 해요. 분명히 구분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 작업을 하시면서 그냥 이론적인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면접 준비를 하시고요. 저는 그걸 갖다 이제 학주 농군의 TC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료 동영상이 꽤 도움될 테니까는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이제 촬영 준비해야 되겠지, 그렇지? 그럼 되고 동영상 업로드 유형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미리 문제가 공개가 되어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문제 보면서 일단은 서술형이다, 약술형이다 생각하고 예시 답안 이렇게 본인의 모범 답안 적으세요. 적으셔가지고 그 모범 답안을 갖다가 이제 수정해가지고 첨삭을 해가지고는 이제 그걸 외우세요. 대부분 다 외우세요. 외우셔가지고 한 90% 이상 외우세요. 그래서 연기자가 연기를 하듯이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데 살짝 헷갈릴 것 같아. 그러면은 뭐 여기 살짝 안 보이는 데잖아. 그렇지. 여기 화면 안 보이는데 요런 데다가 이제 뭡니까 좀 적어놔 가지고 뭐 살짝 이렇게 그냥 건 괜찮아. 근데 대놓고 읽지는 마. 이렇게 대놓고 보지는 마. 이렇게 읽고 있으면 안 돼. 그거는. 자, 그러면은 제가 풀 문제는 뭐냐면은 다시 제가 풀 문제는 뭐냐면은 제 본명은 김준호인데 닉네임이 졸라예요. 수강기호가 졸라예요. 그래서 닉네임 수강기호가 졸라가 된 이유와 그에 대한 이제 견해를 얘기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냥 문제 맞는 거 아니에요. 닉네임이 졸라게 된 이유를 설명해봐. 설명형. 첫 번째. 두 번째, 그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견해 제시형. 예, 이렇게 이제 되어집니다. 뭐 견해 제시형 같은 경우도 제가 수업시에 얘기했죠. 예,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접근할 거냐, 그것도 이제 알아둬야 된다. 그런 게 이제 문제 유형인 거라. 그리고 문제 유형 따라서 답안이 달라지는 거라. 그래서 제 답변입니다. 제 답변. 어쨌든 수업시에 얘기했던 TCRE에 뭐 100% 부합할 건 딱 맞게끔 안 하겠지만 그래도 TCRE의 기본적인 요소, 학주, 농구, 내, 마이 라이프라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답안 요소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뭐 충분히 여러분이 최대한 알아듣기 편하게끔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라고요? 제가 답변한 문제는 졸라가 된 이유와, 닉네임이 졸라가 된 이유와, 그 다음에 이제 견해를 얘기해봐라. 라는 겁니다.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닉네임이 졸라가 된 이유는 안티들 때문입니다. 제가 메가스터디에서 강의를 시작을 할 때 대학 때 별명인 쿨가이를 이용을 해서 졸라 쿨가이라는 닉네임으로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졸라 쿨가이가 닉네임치고는 긴 편이어서 제가 이걸 줄여서 ZCG, ZSZ 이렇게 이제 줄여서 닉네임을 사용하였는데요. 어느 날 인터넷에 보니까 안티들이 ZCG를 졸라 시, 18지, 개새끼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8 개새끼 라는 부정적인 부분을 지우고 졸라만 당해서 닉네임으로 사용을 한 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 닉네임이 졸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졸라라는 닉네임을 좋아합니다. 이유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졸라가 가지는 파괴성 때문입니다. 제 생활윤리 수능 강의 평가에 보면은 파격적이다, 혁명적이다, 혁신적이다, 창의적이다 이런 강의 평가들이 있는데요. 이런 강의 평가가 나오게 된 이유가 아마도 제가 기본은 지키되 나머지 부분은 자유롭게 접근해보자, 다양하게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뭐 형식을 한번 깨보자 이런 식의 수업을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수강생들 중에 그런 부분이 이제 마음에 들어서 뭐 파격적이다, 혁신적이다 이런 식의 강의 평가들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졸라라는 단어도 닉네임치고는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기본은 지키되 나머지는 우리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기존의 틀에 얽매지 말자 그런 어떤 제가 추구하는 모습과 일치하기 때문에 저는 이 닉네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닉네임이 가지는 주목성, 집중성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사교 강사다 보니까 닉네임 또는 이름이 딱 와닿으면 좋은데요. 졸라는 어쨌든 간에 딱 쉽게 익숙하게 파악이 되어집니다. 주목이 되어지는 닉네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닉네임을 또 마음에 들어 합니다. 그런데 이 닉네임이 졸라가 부정적이기만 하면은 안 좋을 텐데요. 기성세대에게 이 졸라는 이제 뭐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겠는데 요즘 세대에서 이 졸라라는 단어는 뭐 졸라 좋아, 졸라 괜찮아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졸라를 좋아하는 세 번째 이유는 긍정성 때문입니다. 매우라는 의미를 가지는 이제 졸라가 뭐 졸라 좋은 수업이야, 졸라 수업 졸라 좋아, 뭐 졸라 수업 졸라 괜찮아 이런 식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을 제가 또 강하게 원하기 때문에 이 졸라라는 닉네임이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 이유로는 친숙성 때문입니다. 기성세대는 아무래도 졸라가 부정적이다 보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다 보니까 비속어로서 그래서 좀 이렇게 거부감이 있는 반면에 요즘 세대에서는 뭐 부정적인 의미도 있긴 하지만 이제 자유롭게 편하게 사용하는 뭐 그런 의미도 그런 이제 그런 식으로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뭐 요즘 친구들한테는 이 졸라가 그렇게 거부감 느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다가가는데 이 졸라라는 단어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뭐 그런 의미에서 친숙도를 높인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졸라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이런 뭐 파격성, 그 다음에 주목성, 그 다음에 긍정성, 그리고 친숙성 이런 이유 때문에 졸라라는 이 닉네임이 마음에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시키자고 한다면은 이제 과거에 제가 18개새끼라고 불렸던 어떤 부정적인 면, 좀 안 좋았던 면, 뭐 그런 면들을 갖다가 개선시키는데 또 이 졸라라는 단어가 여전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저의 모습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것 같아서 이 졸라라는 단어가 마음에 듭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제 답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요 정도예요. 저도 중간에 좀 말을 좀 버벅대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뭐 엉뚱한 말이 나서 씹히기도 하고 저는 대본을 100% 외우지 않았거든요. 조금 즉흥적으로 한 거거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머릿속에 막 TCR도 있어야 되고 학주 논문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조금 이제 버벅된 것도 있긴 하지만 뭐 이 정도면은 뭐 어디 가서 뭐 욕 들어먹을 정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면접 강사해서 그런지 뭐 답변 좀 하네. 이 정도 얘기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뭐 혹시 여러분 중에 개나 소나 다 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저 손절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뭡니까? 뭐 제 무료입니다. 무료니까는 한번 들어보시면서 뭐 유튜브 이렇게 찾아보시고 이러면은 그냥 유튜브도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오르비 올라간 이제 제 무료 영상 이게 보시고 이러면은 여러분 답변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동영상 업로드형은 꼭 반드시 대학에서 요구하는 주의사항 꼭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졸라였습니다. 빠빠이. 끌게요.